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볼 부분은 그 포물선과 원운동인데요. 포물선 운동과 원운동.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직선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곡선 운동입니다. 이거 포물선 배웠죠? 2차 방정식이죠? 포물선 2차 방정식입니다. 이게 나중에 결과가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 y가 x의 2차 항에 비례하는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포물선 운동이라고 그러고요. 원운동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일정한 운동이죠. 합친 게.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살펴볼 건데, 이 포물선 운동은요, 딱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미안해요. 우리가 물리원에서 배우는 거는 연직 위로 던지거나 연직 아래로 던지거나 가만히 놓거나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력하고 나란한 방향 중에 한 방향으로 초기 속도가 존재하죠. 그러면 직선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죠. 근데 포물선 운동은 제가 쉽다라고 하는 게 이거 자체를 분석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만들기가 쉽다고요. 그냥 비스듬하게 던지면 됩니다.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다 포물선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수직으로 던지기가 힘들지. 거의 다 그냥 막 던져도 포물선 운동이에요. 막 던져도. 이게 왜 포물선 운동이냐면 이제 그거는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고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그 물리의 이제 가장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좌표축별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파워풀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분석을 할 때 이 공을요, 요 방향으로 던지거든요. V0의 크기로. 요 지면과 이루는 각이 세타고요. 그럼 요거를 두 성분으로 나눕니다. 이 수평 방향하고 요게 이제 X축이고요. 수직 방향, Y축 이렇게 두 방향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요, 일정합니다.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해요. 아랫방향으로 mg잖아. 그럼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평 방향은 힘이 없으니까 속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평 방향만 놓고 보면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수평 방향만 놓고 보면. 수직 방향을 하잖아요. 수직 방향만 놓고 보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원에서 확장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요 두 개가 나뉘어집니다. 근데 요 두 개가 연결되는 이 변수가, 매개의 변수가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요 X축과 Y축에 대한 식을 세워서 시간으로 연결하면 2차 방정식이 됩니다. Y와 X 사이에. 그게 제가 큰 그림을 먼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실제로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X축은 배운 거예요. 등속 직선 운동. Y축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단지 이제 식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복잡해집니다. 조금. 그러니까 분석해 볼게요. 요 표를 이제 채워 볼 겁니다. 표를. 그럼 X방향, Y방향, 뉴턴의 제2법칙을 따로따로 써봅니다. 따로따로. 그럼 X방향의 가속도를 AX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MAX 이꼴 0이 됩니다. 그럼 가로축으로 X방향 힘이 없잖아요. 그럼 Y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MAY 이꼴 지금 축 그림을 보면 Y축을 위쪽을 Y로 잡았죠? 그럼 MG인데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g 이렇게 되겠죠. 이걸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걸로부터. 그래서 항상 똑같아요. 가속도부터 출발해요. ma 꼴 f. 그래서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속도 적분하면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그럼 가속도가 바로 나오죠. 그럼 얘는 가속도가 0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 등속도 운동이죠. 여러분 좀 물리2 내용은 좀 이게 복잡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최대한
TV 화면 쪽으로 좀 앉아라. 이게 조금 쓸 게 많아요, 약간. 그 다음에 Y방향은 가속도가 0이 아니고 대신에 일정합니다. 가속도가. 그래서 얘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배운 겁니다. 단지 이제 요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X방향, Y방향 우리 따로 생각해야 되니까 얘를 분해를 미리 합니다. 초기 속도를 좀 축을 이렇게 잡아놨죠? 그럼 축하고 나란하게 빛을 비춰요. 그럼 여기 그림자 생기죠? 요게 그 초기 속도의 X축 방향 성분이 됩니다. 그럼 이제 V0를 막대기라 생각하고 빛을 이렇게 비춰요. 그럼 여기 그림자 생기죠? 그럼 이게 V0의 Y축 방향 성분이 됩니다. 그럼 얘가 X축 방향 초기 속도가 되고요. 얘가 Y축 방향의 초기 속도가 됩니다. 그러고는 분해한 다음에는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면 됩니다. 별개로. 그러면 요 X방향 속도는 그걸 VX라고 할게요. 얘는 등속도 운동이니까 일정하죠. 뭐로 일정하느냐? 그냥 V0 코사인 세타로 일정합니다. 안 변해요. 왜냐하면 세타는 변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딱 던졌을 때 각도입니다. 세타는. 그 V0는 딱 처음에 던졌을 때 이 속도의 크기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정해지면 수평 방향 속도는 안 바뀝니다. 근데 실제로는 바뀌죠. 공기저항 때문에. 근데 이제 공기저항을 다 무시합니다. 지금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조금 복잡하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은 이제 V 이퀄 V0 플러스 AT죠. 그럼 그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임의의 순간 t초일 때 이 Y축 방향의 속도 VY는 VY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VY는 임의의 t초일 때의 Y축 방향 속도 성분입니다. 속도 성분인데 이거는 V0 플러스 AT입니다. 그럼 여기서 V0가 얼마냐 하면은 V0 사인 세타가 이 초기 속도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AT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쓸 때 이렇게 쓰길 권장해요. 여기서 뭐 결과를 알아서 마이너스 GT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플러스 AT가 맞습니다. 원래 식이 AT인데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V0 플러스 AT라는 건데 A 자체가 마이너스 G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좀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연습할 때는 그냥 원래 개념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빠르게 하네. 목이 타네. 그 다음 위치. 이거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위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임의의 순간에 속도 알고 위치 알고 하니까 뭐 다 아는 거잖아. 그럼 이제 x를 구하면 x는 그냥 vt죠.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v0 코사인 세타에 여기에 변하지 않죠? 여기다가 그냥 시간 t를 곱한 거예요. t. 또 이제 y는 조금 복잡하죠?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잖아요. 예. 이 칸이 좁네. 좀 작게 적어라. v0가 여기서는 v0 사인 세타죠. v0 t 플러스 2분의 1에 a 자체가 마이너스 g죠. t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처음 하다 보면요, 막 쓰다가
내가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전체 흐름을 여러분 좀 놓치면 안 됩니다. 좀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지금 우리 그 포물선 운동의 X 방향, Y 방향을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있고 이제 요 위치까지 구하면 끝난 겁니다. 위치까지 구하면 이제 이 둘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결과는 미리 적어놨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쓰기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요 식을 구하는 과정이 이래요. 요 식 있죠, 요 식. 요 식에서 결국에 요 x와 y에 대한 식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는 변수가 시간 t잖아요. 그래서 이제 t를 없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궤적을 알 수 있는 거죠. 궤적을. 그렇기 때문에 얘도 t 대신에 v0 코사인 세타분의 x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해봐야 되는 게 문제 자체 풀이 과정이 거의 이 과정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x 방향, y 방향 이게 위치를 적어놓고 연립해서 푸는 게 보통 문제 풀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t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요 식을 이제 요 각각 t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t에다가. 그리고 이제 계산 과정을 안 해볼 거예요. 여기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거 뭐 그냥 단순 단순은 아니고 복잡 계산이잖아요. 그냥 계산이죠. 그래서 요거에서 정리하면 밑에 그 초록색 박스에 있는 식이 나와요. 이게 보면 최고차항이 x의 최고차항이 2잖아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y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게 포물선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요 포물선 운동에서 주로 구하는 값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시간이 얼마냐. 그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가 얼마고 수평 도달 거리가 언제일 때 최대이냐. 그러니까 대략 여러분 결과 알고 있죠. 45도로 던질 때 제일 멀리 가잖아요. 예. y는 아 그래요? 아 못한 것 같네요. 예. 예리한데. 예. 이제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 오타가 자주 등장해요. 예. 가끔은 졸면서 쓸 때도 있거든. 예. 가끔은 한잔하고 준비할 때도 있어요. 잘 돼, 그러면. 예. 진짜 잘 돼요. 계산이 빨리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충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 수업 준비가. 뭐 이거 뭐 이러면 되지 하면서 다음날 깨어 있으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제곱이에요. 예. 자, 그럼 우리 한번 구해 봅시다. 최고점의 도달 시간과 수평 도달 거리하고 최고점의 높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제가 좀 기억해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과정 전체보다 어떤 아이디어로 출발하는지를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그 출발점만 기억하면 그 다음은 이제 기억해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고점 도달 시간은 이제 뭐가 아이디어냐면 최고점일 때의 특징을 여러분이 떠올리면 되겠어요. 그럼 x, y 방향 중에서 최고점일 때의 특징은 y 방향의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제가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y 방향의 속도가 0인 순간의 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y 방향의 속도는 0이다 이렇게 써놓고 t 대신에 이제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t를 th라고 합시다.
TH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은 요 0이 결국에 속도입니다. V0 플러스 AT죠. V0 기억납니까? Y방향의 초기 속도가 V0 사인 세타였죠. 그래서 V0 플러스 AT인데 이때 T가 TH예요. 그럼 이게 이제 마이너스 G가 들어가죠. A 대신에. 그래서 뭐 결과는 안 적을게요. 그냥 G분의 V0 사인 세타겠지. 예, G분의 V0 사인 세타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도달했을 때는 이 시간에 2배가 걸리겠지. 예,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완전히 저기 바닥으로 돌아갔을 때의 속도가 됩니다. 시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최고점 도달 시간은 그 y축 방의 속도 성분의 0일 때로 구하면 되겠구나. 이제 요거를 조금 기억해 놓으면 조금 빨리 떠올릴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수평 도달거리입니다. 수평 도달거리. 수평 도달거리는요. 일단 수평 방향에는 등속 직선 운동이잖아요. 그럼 일단 등속 직선 운동식을 씁니다. 등속 직선 운동식을. 그러면 x 이꼴 vt잖아요. 그러면 이때 총 도달 거리를 r이라고 하면 r 이꼴 vt인데 x 방향의 속도 성분이 v0 코사인 세타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도달할 때까지 총 걸린 시간을 제가 t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어쨌든지 이제 저기서 tr을 구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그 위의 식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아까 최고점 도달하는 시간을 구했잖아요. 그 시간에 2배를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위에 있는 최고점 도달 시간을 구했을 때 얘기고 그걸 몰랐을 때를 처음부터 출발을 얘를 구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t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t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x축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y축에서 그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t가 들어가 있는 식은 속도에 대한 식이 있고 y 위치에 대한 식이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2개 다 됩니다. 그러니까 v에 대한 특징을 적어도 나오고요.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넣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OR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그 속도로 치면요, 그 수평 최대 도달하는 지점에서의 y축 방향 속도가 마이너스 v0 사인 세타가 됩니다. 대칭이죠. 그러니까 연직 위로 던져진 공이 보면은 처음에 위로 v0로 던졌으면은 바닥에 다시 도달했을 때는 아래쪽으로 v0잖아요. 그럼 y 방향 초기 속도가 위쪽으로 v0 사인 세타였으니까 그 나중에는 아래쪽으로 v0 사인 세타겠지. 예. 그렇기 때문에 vy가 마이너스 v0 사인 세타라는 식으로부터 t를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y는 특징이 y가 얼마예요, 얘는? y가 0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에서 t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 기억을 합니다. 수평 도달을 구할 때는 그게 수평 도달했을 때 y축 방향의 특징이 뭐냐, 요거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걸 써봅시다. 요거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v0 사인 세타는 v는 v0 플러스 at잖아요. 그러면 v0가 v0 사인 세타죠. 그리고 at 이제는 좀 익숙해졌으니까 바로 그냥 마이너스 붙일게요. 플러스 at 하면 마이너스 gt가 되죠. 이때 시간이 tr이죠. 그럼 tr이 얼마가 됩니까? g분의 2v0 사인 세타가 되지. 맞습니까? 그럼 요 밑에도 똑같이 나오는지 봅시다. y 이꼴 0이에요. y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지. 그럼 v0가 v0 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v0 t 플러스, 이건 우리 익숙하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바로 붙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g t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tr 계산해도 tr이 뭐가 됩니까? g분의 2v0 사인 세타가 되죠. 이건 th의 2배가 되죠. 아까 위에 보면은 th가 얼마였어요?
G분의 V0 사인 세타였잖아요. 요거의 2배 맞죠? 대칭적이잖아. 위로 올라가는 때 걸리는 시간이랑 아래로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3가지 방법입니다. 요걸로 해가지고 2배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다시 바닥으로 도달했을 때의 Y축 방향 속도하고 Y축 방향 위치를 가지고 시간을 구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시간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쓸 건데, 제가 결과를 쓰기 전에 그 전 단계를 먼저 써보면요. R은 얼마가 되냐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G분의 2V0 사인 세타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G분의 2V0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G분의 이 V0 사인 세타를 곱한 겁니다. 제곱을 계속 빠뜨리네,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 삼각함수 공식이 쓰이는 겁니다.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죠. 그래서 얘가 G분의 V0 제곱에 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V0가 크면 수평 도달 거리가 크고요. 근데 사인 2세타는 최대값이 1이잖아요. 그럼 사인 2세타가 1일 때 세타는 45도일 때죠. 그러니까 세타가 45도일 때 R은 최대가 됩니다. 실제로 문제 푸는 과정도 이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X방향 정보 쓰고 Y방향 정보 써서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문제마다 다 다른 거죠. 그 다음 최고점 높이는요, 이걸 내가 지운다는 게 깜빡했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풉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근데 사실 결과를 먼저 얘기하면요, Y축 방향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높이를 여기를 0으로 잡으면은 운동 에너지만 있죠. 2분의 1 m v0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mgh만큼 위치 에너지도 있지만 수평 방향의 속도가 0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m에 v0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더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걸 자 분해해 보면요. 근데 첫 번째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를요, 이렇게 x 방향, y 방향으로 분해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초기 운동 에너지인데, 바닥에 있을 때 요게 y 방향의 운동 에너지고 요게 x 방향의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 되니까 이 합치면은 2분의 1 m v0 제곱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최고에 도달했을 때는 그 mgh라는 포텐셜 에너지하고 수평 방향 운동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어차피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때 y축 방향의 역학적 에너지만 고려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빨리 풀 때는 2분의 1 m v0 사인 세타의 제곱은 mgh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도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도. 운동량도 나중에 하겠지만 운동량도 분해할 수 있고 다 분해할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이게 이제 높이를 구할 때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훌륭해서 포물선 운동을 벌써 다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보세요. 이게 수능으로 보면은 19번, 20번, 18번, 17번 진짜 풀어보면요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건 여러분 사정이니까 알아서 하고, 저는 이 포물선 운동을 마무리 짓고 원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빨리 맞출 수 있겠다. 자,
요 원운동은 여러분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리온과 영 상관이 없지 않아요. 그럼 케플러 법칙 배우잖아. 그러면 원운동을 잘 알면 케플러 법칙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원운동이 다음 시간에 배울 단진동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전자기 파트에서 배울 그 로렌츠 힘, 자기력 할 때 이것도 원운동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력이 항상 그 속도의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거든요. 아, 물론 이것도 좀 방금 제가 말한 게 이번 수능의 오류 중에 하나긴 한데요. 그건 다음에 언급할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이제 자기장하고 속도 방향이 수직일 때는 이제 그 속도 방향하고 그 힘의 방향이 수직이거든요. 예, 맞아요. 아, 근데 자기장이 나란하지 않을 때도 수직이에요. 어쨌든 그 속도 방향하고 이 힘의 방향이 항상 수직이면 원운동합니다. 원운동. 그래서 원운동은 등속 원운동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원이잖아요. 예, 등속 원운동이 되려면 속도의 크기는 일정해야 됩니다. 예, 속도의 크기가 다르면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돼요. 운동을. 등속 원운동은요. 근데 요거 여러분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면접에서도 자주 질문하는 하나의 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일까요? 예, 예, 등가속도 운동은 맞아요? 예,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둘 다 아닙니다. 예, 예, 둘 다 방향이 바뀝니다. 속도도 방향이 바뀌고 가속도도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힘이 일정하다라는 거,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가속도도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해야 돼요. 방향도. 근데 방향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일단 하나 포인트로 좀 기억을 해 두고요. 그래서 등속 운동이 되게 재밌는 운동이에요. 속도의 크기도 일정하고 가속도의 크기도 일정한데 등속도 운동도 아니고 등가속도 운동도 아니에요. 예, 이런 약간 좀 특이한 운동입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물리량과 지금 이 페이지에서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이 구심 가속도를 정석적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구심 가속도가 R분의 V제곱이라는 것을 배웠지만 전혀 느낌이 안 왔잖아요. 근데 오늘 배우고 나면 역시 전혀 느낌이 안 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 수학적인 과정은 알게 될 겁니다. 과정은. 그리고 왜 구심 가속도가 구심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왜 붙었냐면 구심 방향으로 작용하거든요. 구심 가속도가 방향이 구심 방향이에요. 구심력의 방향이 구심 방향이에요. 왜 그 힘의 방향이 구심 방향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오늘 배우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원 할 때 그걸 한번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원운동을 기술하는 몇 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래요. 얘가 원운동 합니다. 원운동 하는데 V의 속력으로 원운동 합니다. 그래서 V는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T 동안에 S만큼 이렇게 이동했고요. 각도로 치면 세타만큼 이렇게 각도가 바뀌었습니다. 반지름은 R이고요. 오메가가 처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오메가인데요. 몸에 좋죠. 알았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병이다 야. 오메가가 이제 각속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각속도의 크기. 이 각속도는 시간분의 각도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간분의 각도. 시간분의 각도고, 얘가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주기라 그러지? 주기. 그럼 한 바퀴 도는 동안 몇 도 움직이노? 360도 움직이죠. 360도를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2파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T분의 2파이가 됩니다. 2파이. 한 주기 동안 2파이만큼 각도가 변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좀 알아둬야 될 게, 이게 각도의 단위가 라디안이고 시간의 단위가 초잖아요. 그래서 라디안 퍼 초인데 라디안은 물리적으로 단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세타 라디안의 정의가 뭐예요? R분의 L이잖아요. 예. 거리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리의 비기 때문에 B는 단위가 없는 거거든요. 예.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니까 반지름도 미터, 호의 길이도 미터예요. 미터를 미터로 나누니까 단위가 물리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속도의 단위는 그냥 per second입니다. per second. 세컨드 분의 1이 각 속도의 단위입니다. 요게 여러분 나중에 공식 외울 때 이걸 알면 되게 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속력은요. 속력을 이제 구해볼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구해볼 겁니다. 속력은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냥 속력이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요. 그럼 얘가 t 동안에 호의 길이 s만큼 이동했죠. 그래서 t분의 s입니다. t분의 s인데 요것도 뭐 좀 요 그림으로 맞추면은 요게 s죠. r분의 s. 근데 t분의 s인데 아까 얘기했죠. 여기 라디안의 정의에 따라서 요 세타가 r분의 s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s가 r 세타가 되죠. 그죠? 세타가 r 세타가 s가 r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ss 대신에 r 세타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면 요게 뭐가 됩니까? 요게 이제 오메가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 V는 R 오메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오메가 단위를 알면 식 외우기가 편하다 그랬지. 오메가 퍼 세컨드잖아. 그럼 R의 단위가 미터잖아. 그럼 R하고 오메가를 곱하면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이 머리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가속도의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죠. 그럼 R하고 오메가의 조합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 R 오메가 제곱 맞습니다. 예, 나중에 결과를 이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단위가 R 오메가 제곱입니다. R 오메가 제곱. 근데 그거는 이제 야매 방식이고 이제 정식으로 구해봐야지. 그래서 이게 하이라이트는 이제 구심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해보는 겁니다. 예. 근데 구심 가속도라고 해서 뭔가 특별할 걸로 뭐 구하겠지 하지만 가속도의 정의로 구합니다. 그냥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잖아요. 이게 가속도예요. 원운동이라고 해서 별 뭐 다른 정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속도의 원래 정의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근데 문제는 속도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저 델타 V가 벡터의 이 변화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게 볼게요. 자, 어떤 입자가 P점에서 Q점으로 갑니다. 요거를 이제 P점일 때를 처음이라고 생각하고요. Q점일 때를 나중이라고 생각하고요. 요 그림은 사실 살짝 과장된 겁니다. 여러분 미분의 개념 알죠? 사실 델타 세트가 거의 0에 가까운 상황인데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렇게 좀 퍼지게 그려놓은 거예요. 퍼지게. 그리고 이 접선 방향으로 이제 V1, V2인데 제가 이렇게 다르게 쓴 이유는 제가 쓴 건 아니고 이제 수능 특강에서 다르게 썼는데 다르게 쓴 이유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쓴 거고요. 크기는 똑같습니다. 크기는. 그래서 크기를 V라고 둘게요. 근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V1, V2 이렇게 따로 쓴 겁니다. 그럼 델타 V는 딴 게 아니에요. V2 빼기 V1이 델타 V예요. V1 빼기 V2가 델타 V입니다. 그럼 V1 빼기 V2는 V1 더하기 마이너스 V2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옮겨 그린 게 요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지금 V1하고 V2를 그대로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지금 요게 V1이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 평행이동 시킨 거고요. 요게 V2죠. 요걸 그대로 여기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그럼 V2 빼기 V1 하면 V2 더하기 마이너스 V1이 되죠. 그럼 이거 제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요게 마이너스 V1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V1하고 V2를 더하면 화살표가 요렇게 가잖아요. 그럼 벡터의 합성이 꼬랑지에서 대가리로 이렇게 이은 거니까 요게 V2 빼기 V1이에요. 델타 V죠. 그럼 이게 어느 방향이냐? 요게 이제 아까 여기서 보면 사실 델타 세타가 거의 0인 거니까 사실 이 순간이거든요. 요 순간. 요 순간에 델타 V의 방향이 요 방향이에요. 델타 V의 방향이. 근데 가속도가 시간분의
델타 V니까 시간은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델타 V 방향이 A 방향이에요. 그래서 A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어디를 향하고 있어? A 방향이 구심을 향하고 있잖아요. 가속도의 방향, 델타 V의 방향이. 그래서 구심 가속도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질량 곱하면 뭐가 돼요? 구심력이 됩니다. 구심력. 왜 구심력이야? 구심 방향이니까. 구심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원심력은 왜 원심력? 원심력은 구심력의 관성력인데 뭘 원? 심. 이거 구심과 먼 방향, 반대 방향이 원심력이. 심은 가운데 심이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요 사이도요. 이게 세타, 델타 세타가 0에 가까우면 요게 거의 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델타 세타가 0에 가까우면, 얘가 0에 가까우면, 그러면 이 R분의 S가 세타였잖아요. 그것처럼 요 델타 세타는 여기서 이제 R분의 S가 되는 거예요. R분의 S. 근데 요거는 이제 속도 대 속도죠. 그래서 요게 이제 V1하고 V2인데 V1하고 V2는 아까 크기가 V라 그랬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V인 거야. 이 호에서. 반지름이 V고 호의 길이가 델타 V인 거지. 델타 V. 그래서 식이 요렇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게 요거죠. 델타 세타는 반지름분의 델타 V고 요거를 정리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델타 V는 V 델타 세타가 되는 거예요. 델타 V는. 그러니까 속도 가지고 호를 만든 거예요. 속도 가지고. 그래서 반지름이 속도에 해당이 되고 호의 길이가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델타 세타가 V분의 델타 V니까 델타 V는 V 델타 세타가 되죠. 델타 세타. 요거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화살표를 제가 미리 해놨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V 델타 세타 나누기 델타 T가 됩니다. 제가 느낌이 안 올 거라 그랬죠. 이제 방금 했던 과정을 다 까먹었죠. 근데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게 그림이 확 그려져요. 사실은 여러 번 좀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얘가 뭡니까? 몸에 좋은 거, 오메가죠. 그래서 얘가 V 오메가가 됩니다. 근데 V 오메가가 별로 예쁘지 않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속도로 나타낼 거면 속도로 나타내든지 각속도로 나타낼 거면 각속도로 나타내지 않는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 속도도 아니고 각속도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바꿔줘요. 그러면 V가 미터 퍼 세컨이니까 V가 R 오메가였잖아. 오메가. V 대신에 R 오메가를 집어넣어주면 R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V 꼴 R 오메가니까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물리원에서는 아래쪽 식을 좀 더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오메가를 이용해서 쓰려고 하면은 또 오메가 설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리원에서는 아래쪽 식을 많이 씁니다. 근데 물리2에서는 이제 R 오메가 제곱을 더 많이 써요. R 오메가 제곱이 근데 실제로 해보면 더 편해요. R 오메가 제곱이. 왜냐하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연력각, 케플러 제3법칙 유도하는 과정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물리원에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물리원 할 때는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은 GR 제곱분의 MM 이렇게 해서 구했어. 기억이 납니까? 그렇게 해서 V 대신에 뭘 집어넣었냐면 그때는 V 대신에 주기분의 2파이 R 이거 집어넣었잖아. 이거 넣는데 R 오메가 제곱의 식이 좀 더 단순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오메가 대신에 T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되거든.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똑같아야지. 근데 조금 더 사실 편리합니다. 이게. 외우기도 쉽잖아. R이 미터고 오메가가 퍼 세컨드니까 미터 퍼 세컨 제곱 R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제곱.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왜 그 구심 가속도라고 이름을 붙인지 알겠죠? 구심이 가속도의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심 방향의 가속도고 요게 이제 원운동 할 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요 방향이고 이제 속도의 방향은 요 방향이죠.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도 바뀌고 가속도의 방향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도 아니고 등가속도 운동도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항상 속도는 원의 접선 방향이고 가속도는 구심 방향이고. 뭐 여기서 또 여러분 하나 알 수 있는 게요. 어떤 순간에 속도의 방향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도의 방향만 바뀝니다. 지금 요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힘하고 속도가 항상 수직인 운동이에요. 힘과 속도가 항상 수직인 운동일 때 등속 원운동을 합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나중에 뭐하고 많이 연결되냐면 그 자기력 할 때 많이 연결됩니다. 로렌츠미 할 때 자기장 속에서 전하를 튄 입자가 움직일 때 항상 속도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원운동합니다. 그때는 이제 구심력이 자기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ma 이꼴 자기력 하면 됩니다. ma 이꼴 자기력. 여기서는 이제 그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중력 때문에 속도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ma 이꼴 만륜력, ma 이꼴 중력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실내에다가 뭐 매달고 원운동 시킨다. 그럼 이때는 구심력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장력이겠지. 그래서 mr 오메가 제곱은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력. 그러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제가 풀이는 안 하겠지만 이런 거 여러분 나중에 문제 꼭 풀어보십시오. 이게 원운동 할 수 있는 최소 조건 뭐 이런 거거든요. 최소 조건인데 이게 뭐 제일 위에 올라왔을 때도 원운동이 되려면 여기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력이고요. 그죠? 또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요 면하고 닿여 있잖아. 그럼 수직항력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얘가 겨우 돌 수 있는 것은 수직항력이 0이고 중력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원운동을 만족할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ma 이꼴 mg가 만족하는 게 최소 조건이에요. 최소 조건. ma 이꼴 mg. 그러니까 mr분의 v제곱 이꼴 mg가 이제 이 속도가 최소의 조건입니다. 이게 장난감 자동차 돌리다 보면 이게 속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다 떨어져 버리잖아.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충분히 속도가 있어서 r분의 v제곱이 충분해야지 mr분의 v제곱은 mg가 될 수 있거든. 이때 그 조건을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몇 번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디지스트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이에요. 뭘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다음에 생각나겠지 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내일입니다. 내일 힘과 운동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그때는 좀 이렇게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일단 충돌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좀 2차원 충돌을 좀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일 어째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단진동입니다. 단진동. 단진동도 되게 물리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일 수업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